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언급한 당일 시장 1, 2위 업자가 동시에 가격을 낮춘 겁니다. 최근 고환율로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성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설탕과 밀가루 가격 인하, 당장 실적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매 물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판매 단가가 인하될 경우에는 회계상 명목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 B2B 제품 또한 이번에 두 회사 모두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게 B2B 특성상 단가 인하는 제품 출고 이후에 이 실적에 즉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거래 물량도 B2C보다 B2B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서 판매 물량이 더 많아지면 이 단가 하락을 상쇄할 수는 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미치는 영향도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지난 2024년 기준 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식품 사업 매출은 각각 11조 4천억 원, 1조 6천억 원으로 39%, 5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양사가 식품 사업 매출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이 중에서 CJ제일제당은 설탕, 밀가루 등 소재식품과 더불어서 이 비비고 같은 가공식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소재식품의 가격이 낮아진 점이 가공식품의 마진율을 높이는 등 그룹 내부에서 이 원가 절감 효과를 흡수할 수는 있겠죠. 반면에 삼양사는 이 설탕, 밀가루 사업이 식품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이 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찍이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의제로 이렇게 던진 상황에서 앞으로 식품 기업들이 추가로 가격 인상에 들어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업계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그래도 원당 주시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최근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이런 점은 상대적으로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가격을 낮춰도 이런 원료로 만드는 식품을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건 어째서입니까? 이 식음료에서 원재료가 되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당장 제조 원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음료 제조기업들은요, 이 설탕과 밀가루 등 재료를 사올 때 대부분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장기 계약으로 이제 확보를 합니다. 때문에 재고 소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반영은 약 2개, 4개 분기가 소요가 되고요. 또 취재 결과 지난 1월에 설탕과 밀가루 B2B 제품의 가격을 먼저 발표했던 거는 CJ제일제당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삼양사 또한 1월부터 이미 인하된 단가로 이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식음료 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도 이 반영이 늦기 때문입니다. 또 식음료 제품은 이 원재료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업계에 따르면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설탕이 차지하는 이 원재료 비중이요, 이제 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B2B 설탕 가격을 평균 5% 수준으로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5%에 5%니까 0.25% 정도로 굉장히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되레 인건비 상승이나 물류, 포장비 등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 이제 눈치 보기로 인해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앞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아서 수익성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음료 기업인 이 롯데칠성 음료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22년 7.8%에서 지난해 4.2%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식품 기업들의 설탕을 싸게 팔아도 당장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 기업들에 파는 거 말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설탕이나 이런 거 파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그래도 확실히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B2C 제품들의 출하가를 낮춰도요,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소비자 가격을 낮춰줘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은 계약 물량이나 단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2022년에 이 쿠팡과 CJ제일제당이 갈등을 빚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쿠팡은 이 CJ제일제당이 계약된 물량을 전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CJ제일제당은 쿠팡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쿠팡은 햇반, 비비고 만두, 김치 이런 주요 품목들을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인기가 가장 높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하면 마진율에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쿠팡과 이마트에 확인해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 판매가 조정은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있는데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가격이나 관련 공문을 이번 주부터 이 식음료 기업과 유통기업에 각각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적에 가격은 전격 낮췄는데 정작 이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이건 재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서우 기자였습니다.